국내 AI 대체 가능 일자리 327만 개 중 60%가 전문직. 제가 방금 읽은 문구는 2024년 3월 13일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미래에는 제조업, 전문 기술업, 건설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사람 대신에 AI가 일을 하고, 특히나 금융업의 경우에는 99%가 소멸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직장인들은 자기 직업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기사로 보면 사라질 직업군 중 한 명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힘들게 시험에 합격한 소위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업들이 결국 미래에는 AI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개인으로서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맞춰 앞서 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변화를 한 개인이 막을 수 있다면 20세기에는 존재했던 엘리베이터 거리나 버스 안내양, 학교 앞 문방구, 오락실과 같은 직업들이 사라지는 걸 막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AI 개발자들이 훨씬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개인적인 제 의견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제목에서도 말했듯이 AI 따위가 세무사를 소멸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화두를 던졌고, 이것에 대한 저의 대답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들이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이 틀렸다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학습 능력, 지각 능력 이런 것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일하는 세무사 업계도 AI가 많이 침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친숙한 3.3이라는 어플이죠. 3.3 어플은 현재 세금 환급을 주제로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2천만 명의 고객 수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3.3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3.3 이용자 수가 늘었다고 해서 3.3이 세무사를 전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3.3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분들은 프리랜서 아니면 초기 사업자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분들은 세무사를 이용하실 형편도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3.3이 세무사를 정말로 대체할 수 있다면 삼성, SK, LG 이런 그룹들이 3.3이 나오자마자 바로 자신들의 세무사를 교체를 했겠죠. 기업은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윤 추구가 가장 1순위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롭고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면 바로 대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세무사는 내가 매달 기장료를 내고 세무신고를 대리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자세한 건 다음 영상에서 말을 할 테니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흥미로우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세무사회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같이 법으로 제정돼서 실행되기 시작하는 협회 형태의 이익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집단은 1962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건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협회입니다. 사실 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가장 중요한 점이 법에서 이 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를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죠. 협회의 역할에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역할은 일단 세무사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겁니다. 이 이익 집단을 지켜주려고 협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협회가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하고 그 퀄리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3 같은 그런 어플들이 세무신고를 대리를 하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의 관리, 서비스의 질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세무사회와 3.3 간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물론 세무사의 집단이기 때문에 세무사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어느 정도 앞장을 서고 있다는 건데요.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서 AI를 가진 대기업들이 세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아무래도 세무사협회에서도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AI는 자생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도 챗GPT를 쓰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그 답변의 퀄리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도 사실 전문가들이 챗GPT나 이런 AI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곤 있는데요. 제가 활용하면서 느낀 것은 이게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정확한 용어를 써서 정확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비슷하게 뭉뚱그린 대답만 나오게 되는 게 아직까지 AI 서비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AI가 더 발전해서 정확한 대답을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입니다. 지금도 테슬라가 어느 정도 자율주행을 해주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결국 운전자 본인의 100% 과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만약에 내가 AI에게 답변을 얻어서 그에 따른 세무조사 대응을 했다. 근데 그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책임은 100% 납세자의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세무사의 역할은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발자나 프로그래밍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는 대답을 해드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AI가 세무사 같은 전문직을 100% 소멸시키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배웠고 예중, 예고, 대학까지 성악 전공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전혀 상관없는 세무사 시험을 받고 단기간에 상위 3%의 높은 성적으로 세무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세무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함부로 대체할 수 있는 세무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와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산 제가 단기간에 우수한 성적으로 세무사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여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1% 세무사 이세연이 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